사실 보험 제도를 잘 알면 미국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싶은지라도 느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문제는 새로 시작하는 간호사들의 리테인을 못하는, 저는 카디악 베이스라 그런지 미국 MICU도 똑같이 펄모널리지, 레스피레토리 환자가 대부분이고 팬데믹이었어가지고 다 코비드 환자고 저랑은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크로닉한 케이스들이 많다 네. 보니까 CTICU로 옮겼고, 일하면서 퍼디엠으로도 NIU에서 일을 했었고, 한국이랑 미국의 시스템이 다른 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물건 하나도 정말 팡팡 쓰잖아요, 미국은. 그죠? 한국은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이트 간호사가 항상 진료지를 몇 개 썼는지를 체크해요. 정말 한국은 간호사가 다 하거든요. 그 처치 점표가 있었어요, 저희 병원에. 데이랑 이브닝 때는 바쁘니까 그때그때 쓴 거, 예를 들면 뭐 IV 잤는데 카테터 한 2개 썼다 그럼 2개 이렇게 그어놔요. 나이트가 보고 처치 재료들을 이제 심사보험 코드를 넣는 거죠. 그 환자 앞에 매일마다 카테터 2개 썼음. 그리고 뭐 IV 잡는 프로시저 피 그것도 넣고.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미국은 간호사 몇 개 썼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팡팡 쓰잖아요. 네, 그죠. 너무 팡팡 쓰죠. 그런 것부터 차이가 나니까 그럼 미국은 어떻게 그럼 서플라이 체인이 돌아가길래 어떻게 간호사가 이런 걸 신경 안 쓰지? 환자 앞으로 어떻게 이런 처치 재료나 비 같은 거 수가를 매기는지 이렇게 팡팡 써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 이런 데서부터 처음 관심이 생겨서 더 브로드한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니는 학교에 클래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과정을 들어왔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되게 여러 분야에 노출이 되잖아요. 막 저는 수업을 주로 배우는 게 풀타임이라 총 4학기인데, 첫 학기에는 이제 Organizational Behavior 뭐 이런 브로드한 토픽으로 뭐 어카운팅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뭐 for Managers, 뭐 Health Policy도 조금 배우고, 미국 폴리시 역사라든지 이것도 좀 배우고, 두 번째 학기에는 조금 더 이제 세분화돼서 Health Finance랑 Strategic Management, 뭐 전략 같은 거 어떻게 짜야 하는지, 뭐 미국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웠고, 헬스케어 IT, 테크놀로지도 배웠고, 전반적인 이제 헬스 분야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뭐 헬스케어 마케팅 이런 것도 좀 배웠고, 이건 나랑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헬스 시스템 산업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아직도 사실 졸업하고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이제 ICU 간호사를 몇까지 일하다 그만두고, 지금 풀타임은 미국 보험회사에서 케이스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서머 인턴십은 병원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컨설팅 인턴 하고 있고, 코파운더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 후에는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스타트업인가요? 제가 이전에 어떤 다른 스타트업 일을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배운 것도 많았고 좀 되게 재밌었어요. 내 스타트업을 좀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제가 파운더는 아니고 코파운더인데, 그러니까 너싱 패실리티에 어드밋 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거든요. 주 유저는 노인이지만 저희 커스터머는 그런 너싱 패실리티들.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이제 노인이랑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케어팀 이렇게 셋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만드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극초기 단계라서 아직 시장 조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스타트업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한국은 이제 수가 문제로 뭐 예전부터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간호사가 하는 일은 많은데 수가가 없다. 그래서 더 간호사가 많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는 말씀하셨듯이 물품도 펑펑 쓰고 그게 동기였다는 게 좀 이해가 가요. 저는 한국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한 6년 일하다가 여기 와서도 한 2, 3년 정도 더 일하다가 이제 총 이제 임상 경력은 9년 정도 일하고 그만뒀는데, 그 헬스케어 시스템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에 정말 미국은 간호사로 임상에서 일하기에 너무 좋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에서 일하다 와서 더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한국은 병원 내, 그러니까 환자랑 정말 대면을 하는 의료 직종은 의사, 간호사, 뭐 약사, 영양사 이 정도? 한국도 이제는 뭐 멀티 디스플리너리 라운딩 이런 것도 돌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간호사가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도 서울에 있는 그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어서 아마 큰 병원들 시스템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의사는 대충 비슷한 일을 해요. 똑같이 환자 진료 보고 진단 내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프리스크립션을 계속 내리고 하는 건 비슷한데, 뭐 미국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환자 어세스먼트들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막 처치 같은 것도 자기들이 다 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더 있지만, 의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비슷한데
간호사는 의사의 일을 빼고 다 하는 거죠. 간호사가 전화도 받아. 저희 무슨 서기도 없었어가지고 물품 매주 올라오면 물품 다 정리해. RT 없으니까 간호사가 벤틸레이터 다 준비해. CRT 돌리는 건 미국도 똑같은데 뭐 CRT 뭐 이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퇴원약 올라면 퇴원약 설명해. 뭐 환자 밥 같은 거 다 간호사가 챙겨줘. 환자 빼고 나면은 자리 정리도 다 간호사가 해. 보조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보조님은 늘 없으니까. 간호사가 간호하는 것 말고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비품약 관리에 병동 IV 펌프 관리에 뭐 펌프 하나 잃어버리면 뭐 펌프 찾습니다 이런 거 막 병동에 막 쪽지 날리고 뭐 간호사가 의료기기 뭐 약 관리까지도 다 하고 근데 여기는 정말 약 관리는 약사가 하고 IV 펌프 한 번도 간호사가 안 세잖아요. 뭐 IV 펌프 그죠. 의료기기에서 따로 하고 전화 받고 환자의 입퇴원 관리하고 환자 어사이먼트 하는 뭐 페이션 플레이스먼트 팀 따로 있고 그게 주로 한국에서는 타지널스 일이었는데 뭐 IT, PT, OT 뭐 다 따로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간호사는 정말 간호만 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그럼 의료 직종이 다양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한국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내가 하는 역량에 다른 점이 없다고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행을 결정하셨는데 미국에 오고 나서는 지금 마스터를 하고 계시지만 간호사의 역량에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스터 오브 널싱을 공부하는 건 아니어서 학교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있어서는 조가 다른 게 내가 석사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아니라 미국은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이라도 더 하면은 돈을 더 주듯이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은 뭐 어쨌든 근무 제도 자체가 풀타임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한국은 임상간호사가 할 수 있는 클리니컬 레더 시스템이 내가 하든 원치 않든 그냥 해야 돼요. 약간 강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풀타임 제도밖에 없긴 하니까. 왜냐면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풀타임이어도 파트타임이어도 아니면 학력이 뭐 BS냐 MS냐 뭐 MP냐 다 그냥 상관없이 내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병도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내가 그냥 관심 있어서 나 이거 해보고 싶어 하면은 더 이렇게 참여를 해볼 수 있고 그런 자율적인 분위기가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오신 많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 차이를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음. 내가 진급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미국도 병원에서 사실 널싱 디파트먼트는 프로모션이 매니저가 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매니저에서 디렉터로 올라가는 그 프로모션 기간이 조금 길고 내부에서 연차에 따라서도 샐러리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고 하고 싶으면 더 할 수 있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어차피 그냥 스태프 널스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내 경력이 한 10년, 20년 이랬어도 그냥 난 그냥 일반 스태프로 남고 싶어. 뭐 클리니컬 레벨 1으로 남고 싶어. 그럼 그냥 그대로 남으면서도 어차피 돈 많이 버니까 그렇게 남는 경우도 있고 올해 초쯤 CTICU에서 같이 일했던 간호사가 저랑 비슷한 경력 가지고 있고 그 친구가 널스 매니저로 진급했더라고요. 경력 6, 7년 정도만 있어도 널스 매니저로 바로 될 수 있고 그 친구는 대신에 이런 프로젝트들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PPSN인데 그런 경력이 많아요. 내가 하고자 하면은 정말 널스 매니저도 될 수 있고 진급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한국은 파트장 되는데 널스 매니저 되는 데까지도 한 20년 걸리잖아요. 어, 또 저도 예전에 올려둔 공고 보고 최근까지도 막 널싱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아니면 널스 매니저 할 거네 이러고 연락 오는데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진급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대신에 거기에서 디렉터로 올라가는 거는 병원 내 널싱 디파트먼트는 되게 어려워요. 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매니저에서 디렉터가 되는 건. 그 비슷할 거 제가 알고 있는 뉴욕시티 병원들에서는 한 10년, 20년 정도? 저도 이제 병원 행정 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어서 병원 행정하는 친구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널싱 디파트먼트는 매니저에서 이제 디렉터 되는 그게 좀 어렵다고들 많이 말하죠. 영은님은 그 행정에서 MS를 하셨잖아요. 그 매니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나요? 지금 하고 있는 MH를 졸업하면 병원의 프로젝트 매니저 정도부터 시작은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예, 널스 매니저는 좀 안 되고 싶은 게 한번 들어가면 이제 제가 다른 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다른 데로 트랜스퍼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력이 늘 부족하니까. 매니저 할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트랜스퍼 잘 안 시켜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 병원 행정 부서의 계급도가 애널리스트로 시작해서 애널리스트 뭐 어소시에이트 매니저, 매니저, 디렉터, 뭐 VP,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좀 계급이 많다면 널싱은 그냥 널스 매니저, 디렉터
아마 VP? 그 다음에 CNO일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없거든요. 매니저로는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데 매니저부터 이제 디렉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이제 월급도 오르지 않고. 그래서 저는 널스 매니저보다는 그냥 다른 프로젝트 매니저나 오퍼레이션 사이드에 있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병원은 오퍼레이션 하는 게 주 부서니까 오퍼레이션이 돈을 버는 부서여서 완전 백오피스보다는 그래도 오퍼레이션 쪽에 있고 싶어서 오퍼레이션 서비스 라인의 디렉터가 되고 싶어요. 현재 하시는 일도 오퍼레이션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백오피스에 가깝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행정 쪽의 경험은 없으니까 그걸 좀 쌓으려고 지금 인턴십도 좀 백오피스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호스피털에는 정말 CVR 환자들만 남기고 프라이머리 케어를 조금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 앰뷸레이터리 케어 좀 커뮤니티 헬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서 케이스 매니저도 보험회사에서 지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듀얼 스페셜라이즈 니즈 퍼플레이션이라고 디스닙이라고 부르는데 그 서비스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풀타임은 메디케어 환자의 케이스 매니저예요. 이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커뮤니티에서 프라이머리 케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의료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 멤버가 다시 병원에 가지 않게 아니면 다시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기 전에 최대한 프라이머리 케어로 좀 활용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영어가 영어인데 이걸 지금 한국말로 다 풀어서 쓰려니까 지금 말하면서 좀 영어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네. It is like totally operated and managed care because there used to have like traditional Medicare model, which is oper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like CM, we call it CMS. It used to be solely operated by CMS. They have switched that to managed care, which is give like commercial insurance companies to operate their own health insurance plans for Medicare, Medicaid groups. They kind of give them money in a capitation basis. So for example, like they give $100 per member. But if they do not like operate well, for example, if the member goes to ED like more than 3 times a month, then they kind of cut those monies because they basically want them to utilize primary care as much as they can, and they do not want them to go back to hospital and use such pricey healthcares. And there's kind of like such regulations or like compliance. If they do not see their primary care physician face to face annually at least once, the member goes out from such regulations, the capitation money is gonna be cut off from there. So basically we're gonna just lose that money. So my role seems to be much more like watching the compliance. If he seems to be so risky to get out from the regulation, then I may reach out to them and see like what's going on, or is he really like utilizing his primary care. And for my internship, I'm working at hospital consulting department. So every hospital has their own consulting department as for like whether used as internally or externally. For example, like clinical service departments would want to operate their own project. They may just ask us like is this like good for making profit, or is this good for any like getting out for regulations? The company that I'm working also operated on the healthcare system. They made their own consulting department as an independent corporate. So we also take care of internal consultings, but also we have external clients as working in a product specialty care direct team. We have a product center of excellence as COE. It has been quite popular in United States health systems. For example, mostly in COE's programs are surgeries because it's basically easier to make a product based on surgery products. A COE is kind of a product, just overall product that's like including all the expertise and surgeons and like pharmacy lines all together as kind of like bundled. We sell that product to employers or unions because the United States system is quite different from Korea. More than half of the healthcare plan is went through employer. We call that employer-sponsored health plans. For example, like CVS Health or like Aetna or United Health, you get such healthcare insurance plan from the employer. You may think that the insurance company is paying you for using the like management health utilizing, but actually that's employer already has paid to the insurance company. So in perspective of employer, they would want to lower that cost as much as they can. And healthcare plans also make a contract with employer to use as much as lower costed price of products.
we are the ones who are selling those products to the employers and a low Okay. cost and high quality. You basically need to have clinical knowledge, but also you have to know a little bit of like payment side also and healthcare structure knowledge. It's quite difficult. If you have a clinical background, it's going to be definitely work as a positive factor for you because you would already know how the like hospital systems is working, like what's kind of be the patient's journey. Like unless you have been admitted to the hospital, you may not know what's gonna be like patient's journey from like entering to the hospital and what's gonna be like their inpatient life and how's gonna their life be after discharge. But if you're a nurse, you're gonna have those kind of knowledge already in the bottom lines. I feel like being a nurse is super beneficial to go outreach to any areas in the healthcare systems.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 이제 환자와 대면하고 환자 방 안에서 아니면 병원 안에서의 일에만 관점이 고철되어 있기가 쉽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과 지금 MHA에서 배우시는 막 폴리시나 administration, finance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함께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경험과 지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거, 이코노믹적인 거, 파이낸스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보험 쪽 이런 지식도 있어야 하고 어떻게 커스트가 매겨질 거고 임상적인 지식도 바탕이 되어줘야지 약간 이런 지식이 다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반 그냥 MBA도 있잖아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도 따로 있지만 미국의 헬스케어는 조금 다르거든요. 정말 좀 특이해요. 예를 들면 페이먼트부터 잘 알아야 되고 가장 다르다고 하는 점이 그러니까 한국과 또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의료 헬스케어를 이용하고 third party payer라고 하는데 돈은 인슈런스 회사가 내주잖아요. 나 대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을 안 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시작돼서 파이낸스도 헬스 파이낸스가 따로 있고 만약에 정말 막 헬스케어 쪽으로만 좀 특화된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으면 헬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MBA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근데 정말 미국의 헬스케어가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진짜 너무 복잡하고 막 보험회사와 pharmaceutical company의 파워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의료진, 의사들도 처방 낼 때도 아무 약이나 처방 낼 수 맞아요. 없고 막 거부당하고 그것도 커스트 환자한테 가고 환자는 또 불만이 생기고 건강상의 갭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지만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트렌드 자체가 일단 워낙에 의료비용이 비싸니까 밸류 베이스드 케어라고 해서 그 밸류를 이제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밸류는 커스트분의 퀄리티? 그 밸류가 높아지려면 퀄리티는 높을수록 좋고 커스트는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트렌드 자체는 요즘 어떻게든 커스트는 낮추고 퀄리티는 대신에 높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긴 해요. 저는 케이스 매니저를 병원에서밖에 못 봐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도 케이스 매니저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케이스 매니저를 하기 전에 좀 주변에 많이 알아봤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병원의 케이스 매니저는 병동마다에도 케이스 매니저가 있고 그 응급실에 특히 케이스 매니저가 조금 더 수가 많은데 병원에서 케이스 매니저의 역할은 환자를 빨리빨리 퇴원시키는 목적인 것 같거든요. 맞아. 하는 일은 크게 비슷해요. 그냥 케이스 매니저도 환자를 퇴원시키기 전에 이제 케어 플랜을 짜거든요.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지 약간 소셜워크 이랑 좀 비슷한데 집에 구조는 계단이 있는 구조인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것부터 해서 다 전반적인 그런 플랜을 짜서 목표는 사실 빨리빨리 퇴원이에요. 만약에 이 환자가 집으로 못 가고 널싱홈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빨리빨리 트랜스퍼 알아보고 왜냐면 병원은 빨리 퇴원시켜도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적의 압박도 좀 느끼는 것 같던데 프라이빗 인슈런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케이스 매니저가 커머셜 파트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있는 메디케어 파트는 저희의 목적은 이 환자들이 최대한 프라이머리 케어를 유지하고 최대한 커뮤니티에서만 살게끔 호스피털 이용이나 ED 이용은 좀 지양하게끔 하는 그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자 케어 플랜을 짤 때 프라이머리 케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스테이트마다 다 메디케이드 혜택도 정말 많아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헬스라고 헬스를 정의할 때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영양이 부족해져서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푸드 혜택부터 해서 우리 집에 화장실 핸들바가 없어서 내가 낙상 위험이 있어.
그러면은 핸들바 설치해주고 화장실에 그런 혜택이 진짜 많아요. 하우징 주거나 뭐 한 달에 뭐 200불씩 뭐 음식 사일동 카드 주거나 그런 베네핏이 어차피 스테이트 레벨에서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게끔 해주는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병원의 케이스 매니저랑 보험회사 메디케어에서 일하는 케이스 매니저. 미국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거버먼트에서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메디케이드 인컴이 어느 정도 레벨보다 낮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의 혜택이 굉장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퇴원 라운지에서 일해서 이제 댁으로 가는 분들만 퇴원을 시키는 걸 도와드리거든요. 교육하고. 메디케이드가 댁으로 갈 때 택시부터 해드리고 병원비도 안 내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모두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엔 눈에 뜨더라고요. 의료보험 때문에 저처럼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간호사분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지 막 한국 가면은 뭐 의료비 많이 안 내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험 제도를 잘 알면 미국이 정말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저는 중환자실에서 있긴 했지만 정말로 한국은 돈 없으면 수술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돈 안 내고 도망갈까 봐 중간 증상도 있고 응급실 같은 경우는 프로스펙티브로 돈을 받기도 하고 항상 내가 수납을 해야지 퇴원시켜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돈 안 내고 먼저 하고 간 다음에 뭐 나중에 총무 빌링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미국은 어쨌든 법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돈이 없어도 수술은 다 시켜주거든. 살려는 주거든요. 블라인드 스팟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미국 의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다른 관점이네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엄마랑 막 얘기를 하다가 미국은 환자들이 집에 간 다음에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수납을 하지 않으면 퇴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는 미국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는 너무 비싼 의료비 때문에 이제 파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시는 거에서 이런 병원의 이제 파이낸스 그런 재정 관리 이런 것도 배우시잖아요. 그런 게 실제 생활할 때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이낸스 배울 때 저희들 다 배우거든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카운팅도 다 똑같이 배우기도 하고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시스템 크게 보면은 병원이 있고 파마스티컬가 있고 인슈런스가 있고 그러니까 크게 세 스테이크홀더 의료 기기 같은 거 테크놀로지 하는 기업 이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 근데 좀 특이한 게 병원이잖아요. 병원 좀 다르다 보니까 레베뉴 사이클이라고 부르거든요. 환자가 입원해서부터 퇴원할 때까지 레베뉴가 발생하는 그 사이클에서 어떻게 하면 프로핏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로스를 더 낮출 수 있을지 약간 그런 게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아니면 인슈런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들이 원체 플랜 자체가 다 다르니까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돈을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거 말고는 뭐 인베스트먼트 같은 거 할 때 리스크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거 배우면 나중에 주식 투자할 때도 좀 도움 뭐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볼 때 조금 그래도 보는 눈이 좀 생기고 네,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근무도 하셨고, 대학교, 대학원 생활도 하셨잖아요. 거기서 일할 때랑 여기서 일할 때뭐 재정 관리에서 다른 점이 있는 걸 느끼셨나요? 저는 또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물가가 비싸고 뭐 비싼 대신 월급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런 물가 대비나 환율 대비를 빼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내가 뭐 세이빙하는 돈은 비슷하고 사실 한국에서도 저는 좀 안정형이었어서 주로 연금에 많이 넣었고 근데 아직 막 집 살 만큼의 돈을 모으지는 못한 상태로 미국에 와서 여기서도 근데 제가 대학원 학비 내고 이러니까 사실 지금은 아예 모으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은 뭐 돈 많이 벌겠지 막 연봉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물가나 이런 거 빼고 하면은 내가 한국에서 100만 원을 벌었으면 예를 들면 50 거기에 뭐 프로는 저축을 했고 얼마를 뭐 몇 프로는 생활비로 쓰고 몇 프로 이제 뭐 관리비 내고 이렇게 따로 뭐 얼마는 또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돈을 더 벌어도 저축과 그 나가는 비율은 비슷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이 버는 게 다는 아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일 얘기하셨을 때 궁금했던 게 이런 잡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잡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직업을 구하는 구조가 한국이랑 좀 달라요. 예를 들면 한국은 큰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업들이 다뭐 공채 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그냥 왕창 뽑고 하반기에 한 번 네. 왕창 뽑고
아니면 뭐 경력직을 뽑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뭐 리크루터, 뭐 헤드헌터가 뭐 접근해서 막 데려간다든지 이런 식이지만 공채가 약간 대다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부서에서 만약에 인력이 지금 필요하면은 그 부서가 직접 공고를 내는 시기이다 보니까 처음에 미국에 와서 병원에서 ICU 강사 잡을 구할 때는 그 병원의 커리어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 부서에서 직접 공고를 내요.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 느끼기에 저는 브로드한 헬스케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더 재밌고 전 주로 파이낸스랑 페이먼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런 쪽을 조금 더 접목하면 재밌겠다. 근데 내 롱텀 한 10년 고를 봤을 때 나는 그래도 병원에 대한 지식이 더 많고 헬스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병원에서도 오퍼레이션 하는 쪽에 디렉터가 되고 싶다. 이런 10년 골이 있어서 나는 어쨌든 클리니컬한 백그라운드는 있으니까 그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어드바이저리 이런 백그라운드가 더 필요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보험회사가 케이스 매니저? 사실 지금 하는 일은 그냥 대학원 다니면서 생활비 벌 목적으로 케이스 매니저를 하는 건 풀 리모트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병원 안에서밖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병원 밖에 뭐 아웃페이션트나 좀 커뮤니티 케어 이런 쪽에도 내가 지식 좀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보험회사의 케이스 매니저가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좀 알아봤고 사실 컨설팅이 좀 제일 브로드하게 졸업하면은 먼저 시작하기도 좋고 경험을 쌓기도 좋으니까 그러면 인턴십은 병원에 그 컨설팅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약에 롱텀 골을 가기 위해서 어떤 경력을 왜냐면 한 번만에 갈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을 내가 지식을 쌓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자리 인터뷰를 볼 때, 난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실질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롱텀으로 봤을 땐 되게 멀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 거기 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모르는 게 저도 처음 이 MHA 들어왔을 때는 병원 행정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보다 보니까 병원에는 오퍼레이션 사이드가 돈 버는 부서니까 클리니컬한 널스, 뭐 클리니컬 뭐 MD 이런 사람들 포함한 오퍼레이션 서비스 라인에 있어야 돈을 많이 벌지 백오피스에 있으면 돈을 못 벌거든요. 잡 스큐리티 측면에서는 좋지만 샐러리는 적어요. 근데 똑같은 파이낸스 부서여도 은행의 파이낸스를 가면 은행의 파이낸스는 또 거기가 메인 부서니까 돈을 많이 주잖아요. 은행의 뭐 헬스케어 쪽으로는 병원 M&A 있고 아니면 파마시티컬 컴퍼니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뭐 IB, 인베스트먼트 뱅킹도 있고 헬스케어 쪽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병원 행정 쪽 생각하고 왔다가 생각해보니까 돈은 좀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서 물론 많이 벌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요즘은 또 파이낸스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저도 약간 은행 쪽도 괜찮은 것 같고 사실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또 나랑 또 적성에 맞는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안 맞았네 싶어서 좀 다른 걸 하기도 하고 오퍼레이션과 백오피스가 무슨 뜻인가요? 병원에 직접적으로 환자를 대면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곳이 오퍼레이션. 그래서 예를 들면 인페이션트 유닛 아니면 아웃페이션트 뭐 클리닉 실제적으로 프로시저가 일어나는 곳 거기를 이제 병원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클리니컬 서비스 라인이라고 부르고 백오피스는 HR,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라든지 아니면 빌링 관리하거나 하는 데라든지 커스터머랑 정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오버헤드 돈 까먹는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 주변에도 보면 뭐 후배들 중에서도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의 임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저희 학교 후배 학부 학생이 한 명 미국에 여행 와서 저랑 본 적이 있는데 저희는 3, 4학년 때 실습을 하는데 3학년 올라가자마자 실습 한 학기 해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병원이 절반이 휴학했다는 거예요. 절반이 다들 이제 다른 거 로스쿨 간다 하고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할 거라 그러고 약대 갈 거라 그러고 뭐 아무튼 다른 거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 간호사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쪽으로 계속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사실 나이가 경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아직 다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국의 병원이 진짜 힘든 건 알아요. 저도 거기 있다가 미국에서 경험해보니까 한국이 진짜 힘든 거구나 알긴 알아요. 저도 한국에서 6년이나 일을 했으니까 최대한 충분히 그걸 다 경험을 해보지 않고 이건 진짜 힘들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생각을 해버리고 아예 다른 길로 찾아본다든지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병원에서 당장 일하는 게 힘드니까 한 1년 일하고 대학원 미국으로 왔어요. 막상 일해보니까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른 채로 그냥 임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헬스케어에서 있어도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 임상에 있으면서 최대한 내가 헬스케어 자체는 나랑 안 맞는 거야를 느끼고라도 나오던지 내가 어떤 좀 인사이트라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싶은지라도 느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이제 간호사도
좋은데 지금 하는 일은 더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너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명확한 게 너무 부럽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할 만치 해보고 간호학도 석사까지 연구도 공부해보고 미국에 와서도 병원에서 똑같은 중환자실에서도 공부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점점 이 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알게 되니까 저도 지금 하는 게 이게 나는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풀타임 인턴십에 스타트업까지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까지는 1, 2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정말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한 시간이에요. 후배 간호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스스로 그걸 알기까지 좀 경험을 해보고 다른 진로를 찾아가고 했으면 좀 좋겠어요. 간호나 모든 헬스케어의 가장 근본은 그 클리니컬한 백그라운드거든요. 그걸 알아야 환자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내 자신을 약간 커미트먼트해서 하다 보면 바쁘지만 그래도 내 삶 자체가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에 있는 간호사 친구들한테. 제가 지금 영은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살아오셨을까가 조금 느껴졌고, 뭔가 모든 일을 하셨을 때 좀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그걸 많이 느끼는데, 인내심이 없어진다, 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32살인데, 저희보다 더 막 10년 어린 친구들이나 더 어린 친구들은 그게 더 심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라온 환경, 일해온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다른 간호사들이나 간호학생들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영은님은 중환자 간호를 싫어서 나온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환자 네. 너무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베드사이드에서 남아 계신 분들이 많고 간호를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환자를 직접 대하는 그런 베드사이드 간호사의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사회 자체가 나이 든 사람을 신규 채용하는 건 싫어한다든지 나이 든 후배가 들어오는 걸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전반적인 걸 제외하고 간호사 사회만 놓고 본다면 클리니컬 레더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는 간호사들의 그 리테인을 못하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한 1, 2년만 일하고 나가버리고 2, 3년만 일하고 나가버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시프트 픽업을 많이 하면 되고 트래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 간호사 페이가 높기도 하니까 그런 걸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정말 병원 아니면 로컬 의원 이게 다니까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베드사이드 케어를 할 수 있는 거 로컬 가면은 더 돈도 적게 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적다는 거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거 제가 또 안타까웠던 거는 후배들 중에 젊고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환자 보는 걸 좋아해 막 이런 친구들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간호사에 대한 대우가 좋거나 정말 리스펙트 하거나 너 정말 대단해 약간 이렇게 리워딩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직업에 대한 좀 실망감을 많이 느껴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구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오래 회사에 남아있는 걸 또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미국은 나이가 더 있고 하면, 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구나, 더 경험이 있구나 해서 더 좋아해주고. 오히려 이제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를 좋은 병원들에서는 많이 안 뽑잖아요. 없으니까 경력 쌓고 와. 약간 이런 식인데, 한국은 그냥 신규 간호사, 그냥 공채, 이런 게 또 더 많으니까. 병원이 아닌 그런 회사에서도 일단 퇴직이 나이가 한 50대 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러면 또 수입이 없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일을 새로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적인 거에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영은님에게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커넥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 인스타 DM 주셔도 됩니다.